안녕하세요, 송산케미트입니다. 자, 이렇게 4월 1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저번에 그 주봉 5주선 이탈하면서 좀 추세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좀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일단 추세의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었고요. 코스피는 좀 약했는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양매도세가 있었어요. 연기금도 이제 합세했고 개인이 홀로 매수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꼬여 있어서 약간 전체적으로 좀 무너졌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연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했던 거는 일단 매도세가 약해요. 금융투자 매도세도 약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장 초반에만 해도 매도세가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살아나면서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HLB나 HLB제약, HL생명과학이 한 2주 전쯤에 제가 주봉에서 중요한 자리 하나 이탈했다고 했죠. 그 이탈한 다음에 계속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관해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니 맞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끝부분에 그 매일 새벽마다 촬영해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들에 신경 써주셨으면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이 좋죠. 그러니까 살아난 건데 자, 이건산업 얼마 전에 새벽에 이건산업을 찍어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15% 갔다 왔고요. 자, 이건홀딩스가 오늘 상한가 시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꽤 강한 모습을 잘 보여줬고요. 물론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긴 한 건데 항상 주식은 대응 영역이라는 거. 자, 기가 막히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선 거는데 거기 찍고 돌아 나갔죠. 자, 그러고 보면 주식이 신기한 것도 같습니다. 자, 먼저 HLB를 볼 건데요. 이 HLB를 보면 월봉에서 저번 달에 5개월선 돌파해 놓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데 자, 어쨌거나 5개월선을 돌파하지 못해서 지금 5개월선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조금 위험해졌죠, 자리가. 추세는 일단은 자, 조금 박스권에 있는 그렇지만 완벽하게 하향됐다고 하는 이렇게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역시 예전에 좀 강했던 매물대 그러니까 20년도 1월 달부터 자, 21년도 1월 달 1년간에 형성된 강력한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주식이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저저번 주에 5주선이 들어가서 위험해졌다고 그랬죠. 자, 이 녹색 선이 5주선인데 5주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생기고 언덕 같은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언덕이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데 이 중요한 지지선은 언제 이탈했냐면 바로 자, 3월 19일에 생긴 지지선을 4월 2일 첫 주에 그 하단으로 이탈했죠. 이 하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가 예전에 강력한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저항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려다가도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5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5주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회복 못 해주고 있죠. 그만큼 거래량도 약하고 또한 이 수급이 매수세가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조금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까지 와 있는데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그 중요하게 이제 지켜줘야 될 21선에 대한 변곡점 이 자리라고 그랬죠. 이 자리가 자 3월 15일 날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강력하게 자 상승을 한다는 지표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꽤 오랜 기간 이제 그 있던 매물대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매물대를 맞고 툭 떨어졌는데 이 맞고 떨어질 조정하는 과정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절대 안 깨야 되는데 언제 깼냐면 이 자리를 이탈한 게 자 이렇게 4월 6일 날 깼습니다. 그러면서 4월 8일 날 회복을 줬는데 그 다음날 안착을 또 못하면서 또 떨어지고 있죠. 즉 5일선 맞고 줄줄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일 이제 저점인 34,800원대 정확하게 34,800원이에요. 34,800원을 추가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34,800원을 추가로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열려있는 가격이 일봉에서 보이는 녹색선 5일선에 대한 변곡점 중요한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까지 끼게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데 이 가격대가 됩니다.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32,800원대예요. 그래서 32,8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고 4월 7일에 저점인 34,800원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야 가볍게 완바닥, 투바닥 그리면서 회복해 줄 수 있어요. 회복해주면 최초에 21선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주선을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4월 2일 날 이래서 밀리는 거죠. 5주선을 잘 지켜줘야 돼요.
중기 추세 하락과 상승은 항상 5주선이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8월 달에 19년도 8월 때 5선 해독해주면서 강한 상승 깨면 이렇게 조정. 자, 상승 깨면 조정. 근데 이번에도 깼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깼을 때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 전저점 가장 기본이에요. 전저점을 이탈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34,800원 이탈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에서의 장기 추세가 아무리 우상향을 뻗어 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일단은 전일과 전저점 이탈 이거를 꼭 체크해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HLB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좋은 뉴스와 좋은 이슈가 있어요. 카트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주식은 뉴스보다는 항상 이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무너지는데 카트티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아마케가 어디 있고 아마케 발표가 어디 있고 아무 의미 없죠. 주식은 떨어지는데 아니 아마케가 있어. 우리 거기 나가서 좋은 발표할 거니까 이건 조정일 거야. 조정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뉴스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져 있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추세를 돌려놔야 되는데 이 돌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5주선 회복이에요. 5주선까지의 거리가 38,000원대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하면 38,0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고요. 이 자리는 저항선이 돼서 이 자리 돌파가 중요해서 38,000원대 위에서 뚫어주고 놀아야 그래도 주식이 크게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돌아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HLB 제약을 보면 드디어 5주선 깼죠. 5주선 깨면 그냥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5주선 깬 건 저번 주였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5주선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월요일 첫날 오늘이 주봉의 시작이죠. 이때부터 5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자 추세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5선 이탈 안 했어야 돼요. 이렇게 5선 이탈을 하게 되면 최초의 5선의 이탈은 조정이라는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들어왔죠. 조금 불안불안한데 월봉의 장기 추세에서 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식을 어디서 샀느냐가 중요한데 3월 달에 저점이 2,600원, 고점이 21,000원대, 즉 9배 이상 올라온 거죠. 9배 이상 올라오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월중이라 사실은 뭐 딱히 결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월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일단 이탈해 놓은 상태예요. 5개월선과 5주선을 동시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5개월선 밑에 보면 이렇게 잘 지켜주던 이제 10개월선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좀 그게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지금 잘 지키고 반등했어요. 보면 2월 달에도 반등했고 자, 3월 달에도 반등했습니다. 이 저가의 가격이 14,900원이에요. 지금 300원 남았죠. 이 자리를 무조건 사수해 줘야 돼요.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월 말이 됐을 때 월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가 한 달짜리죠. 그러니까 월 중에 지금 뭐 13, 14, 15일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월말에 10개월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가 장기적으로 하향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게 되면 해석은 간단하죠. 2,000원 하던 주식이 결국 2만원까지 갖다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개월선은 최대한 사수해줘야 되고요. 일단 주봉에서 5주선 이탈했기 때문에 약간 경계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에서 5주선 이탈했을 때는 이 주식이 조정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5주선 회복을 해줘야 살아나기 때문에 물론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수목금 4일 동안 5선이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천만 다행이고요. 못 올려놓으면 추가로 또 하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맞는 대응도 본인 계획대로 짜서 자 그렇게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제 5일선이 11선, 21선까지 다 뚫고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생겼고요. 물론 데드크로스라서 마냥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각각의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존재해요. 자, 이 5일선이라는 게 녹색으로 굵게 거드린 이 선인데 자 이제 21선은 지우고요. 헷갈리니까 자, 이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산처럼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 여기에 강력한 저항대이자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언덕처럼 두 개 쌍봉이죠. 쌍언덕 이렇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수해줘야 돼요. 근데 주식이 밀리면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14,500원대예요. 지금 15,2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밀리고 여기도 깼다. 아주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최대한 사수해줘야 되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고 그러고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켜줄 자리가 14,600원대이기 때문에 14,500원에서 600원 이탈 하나하나를
잘 챙겨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손절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함부로 제가 손절하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그렇다고 반등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만큼 주식은 어렵고 본인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봉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두 개의 변곡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때를 기준으로 주식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잘 지켜주던 자리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지켜주던 자리를 깼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럼 주식이 밀릴 수 있죠. 수급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켜줄 자리를 누군가가 잘 지켜주는가에 따라서 이 주식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격 체크를 잘해서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 생명과학을 보면 HLB하고 똑같죠. 자, 월봉에서 5개월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상승으로 향한다고 확정 짓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경계 상황이고 HLB보다는 조금 덜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역시 추세는 아직은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죠. 항상 주식 월봉 5개월선 이후에서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확정이 되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주봉에서는 5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가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5주선을 회복했을 땐 이렇게 강하지만 5선을 깨면 조정, 또 깨면 또 조정, 또 깨면 또 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주선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고 HLB하고는 틀리게 약간은 잘 지켜주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3월 5일 날 형성된 5주선의 변곡점이 언덕처럼 이렇게 돌아나간 자리가 돼요. 이때 가격이 1,445원, 1,500원대이기 때문에 1,700원이죠. 200원 남았는데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그냥 크게 무너져서 예전 저점 다이쪽으로 오니까 이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 HLB처럼 4월 6일 날 생긴 저점 정도는 이탈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냐면 1,500원이에요. 그래서 1,500원을 이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을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더 들고 갈 것인가, 본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자리는 이렇게가 됩니다.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안 깨요. 이 주식이 돌아나가거나 올라가려면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4월 7일 날, 6일 날 깨지 않은 자리 가격으로 보면 1,500원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HLB 생명과학 꼭 명심해 두고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번 영상 끝부분에 이제 제 새벽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HLB 주분들께서 저녁 때나 새벽 때 못 챙겨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 전부터 이건산업, 이건홀딩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건홀딩스는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이제 HLB하고 비교하면 이런 거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깼죠. 제가 이게 저번 영상에서 요 동그라미 친 지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했더니 오늘 꼬리가 쫙 여길 찍고 올라갔죠. 물론 이걸 맞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요. 이걸 움직이는 세력들이 난 이 자리 안 깰 거야. 이 물량 다 잡아먹었는데 수급은 이런 거죠. 얼마나 잘 깨지 않아야 잘 깨고 매물을 소화했는가에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월봉 5개월선, 그러니까 제가 월봉 5개월선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보시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죠. 왜 20개월선이 그려졌을까요? 자, 이 녹색선이 5개월선인데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 즉 주식은 추세의 순응이에요. 잘 뻗어 있는 와중에 그냥 상한가를 간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건홀딩스를 지금 잡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쫓아가는 매수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자, 주봉에서도 제가 5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2월 4일 날 5주선 회복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고 깨면서 조정. 그러고 다시 이렇게 3월 26일 날 돌파 안착하면서 그냥 날아갔죠. 4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는 중요하고 5주선 회복은 중요해요. HLB나 HLB 제약이 살아나려면 저렇게 5선 회복을 해줘야 된답니다. 참 특이한 거는 홀딩스 원래 계열들이 지주사기 때문에 더 늦고 일반 주식이 더 빠른데 이거는 옛날부터 특이한 건 홀딩스가 더 빨라요. 항상. 근데 이건산업이 아직 크게 급등 안 했는데 오늘 한 15% 찍고 왔어요. 자, 그렇지만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죠. 자, 깨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저번 달에 붙여놓고 이번 달에 회복. 그러고 가장 중요한 60개월선 위에 있어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 이 상태에서 호재 하나만 떠도 그냥 날아가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차피 리터브 이 주식이 뭐 내일 날아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요새 어쨌거나 시장이 살아나서 주식이 뜨는 것마다 좋긴 한데 시장이 좋아서 그렇죠. 제 실력과는 상관없이 주식은 결국 시장의 순응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월 26일 날 5주선을 회복했죠. 5주선의 중요성. 그러니까 HLB나 HLB 제약 이렇게 5주선 밑에 있다가도 만약에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뜨고
그 다음 주에 5선을 회복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5선 회복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HLB 영상 찍을 때 5선 회복이 급하다고 라는 게, 자, 그래서 그린 거고. 자, 어쨌건 이건 산업은 5주선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는 매물대까지 다 뚫었어요. 빠이빠이, 안녕. 자, 그리고 그 위에 있죠. 더군다나 오늘이 월요일 첫 주인데 대량 거래가 터졌죠. 앞에 있는 거 다 잡으면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면은 1,600원쯤 돼요. 오늘 1,300원 차이로 그 위에서 끝났죠. 1,600원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이탈했다 하더라도 5주선에서 또 사면 돼요. 가장 큰 이유는 5주선을 딛고 돌아나갈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그 앞에 가장 큰 장기 추세인 5개월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봉에서 꼬리가 길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통 무서워하죠. 긴 꼬리 무서운데, 긴 꼬리 무서운데. 그거는 월봉에 높을 때 있을 때 얘기예요. 낮을 때는 왼쪽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인식해야 되고, 긴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내일 떨어지면 5일선까지 오면 땡큐죠. 자, 그렇지만 오늘의 종가는 예전에 매물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매물대인 5일선이 툭 꺾인 산 같은 부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 뚫어놓은 거죠. 그것도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아놓은 초대형 대량 거래 뚫었습니다. 우리 이 밑으로 안 갈 거야. 자, 이렇게 됐죠. 이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1,600원대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5일선만 타고 올라가면 이건홀딩스가 상한가 간데 힘입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었던 영상 중에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에버다임이 있어요. 자, 현대건설기계를 보면 역시나 5주선위에서 추세를 엄청 잘 유지하고 있죠. 우리 5개월선 안 깰 거야.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는 예전의 매물대까지 완벽히 돌파해놨어요. 이때가 19년도 4월 달에 생긴 거죠. 빠이빠이, 우리 밑으로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저번 달에 빵 터지면서 뚫었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한 거죠. 물론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이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고, 자, 5개월 이 저점인 5만 원대를 깼다. 앞 효과창이 5자에서 4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손절은 이럴 때 하는 거죠. 손절해놓고 기다렸다가 5개월선 딛고 돌아나가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제가 5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5주선을 회복해주고 5주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 이번 주도 보면 월요일 첫 주인데 꼬리가 딱 5선 찍었죠. 우리 5선 안 깬다니까 우리 5선 위에서 놀 거야. 우린 추세 유지할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죠. 자, 주식은 주식 같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전에 강력한 매물대를 못 뚫긴 했지만 그 안에 지선 지키고 있죠. 5일선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자, 현대건설기의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요. 이 또 현대에버다임이라고 있는데, 현대에버다임으로 바뀌었는지 됐고, 저 HSK증권에서는 에버다임으로만 나와 있어서 헷갈려 죽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현대에버다임 역시 월봉에서 추세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죠. 단 한 번도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5개월선의 중요성, 추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줬는데 저번 주에 기가 막혔어요. 꼬리를 달고 이렇게 5선위에서 이쁘게 회복해줬죠. 우리 5선 안 깬다니까 글쎄. 그러면서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주선만 안 깨면 역시 추세를 우상향. 주식은 추승을 해야 돼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있는 종목을 사야지. 추세가 이렇게 하향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대고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떨어져요. 우상향으로 할 때 자,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21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5일선에 이쁘게 양봉 하나 떴죠. 물론 내일 이 변곡점 6,100원대 먹고 또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추세가 유지되는 한 현대에버다임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상 HLB 생명과학, HLB 제가 살펴봤고요. 추세는 중요하니까 이 추세에 관해서 잘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이 건설기계 쪽이죠. 현대에버다임이나 현대건설기계나 요새 그 시멘트, 페인트, 다 실내 장식까지 난리죠. 전부 다 시공테크도 또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건설 쪽이나 건축 쪽에 관해서 상당히 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